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가정의 만복이 함께하시고 건강한 개묘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UMC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UMC TV 시청자 여러분, 김은아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왠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앵커로서 지내고 싶어요. 개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들이 축복과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며 각국이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만 2세 이상 모든 항공기 승객은 탑승 전 이틀 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적 및 예방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과 캐나다의 토론토 피어슨 및 밴쿠버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항공사 승객은 10일 이내 중국 방문 이력이 있다면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공항은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행 연결 항공편이 있는 여행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CDC는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이 최근 방역 규제를 완화한 후 신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의 문건을 인용해 이달 1일부터 20일 중국 전체 인구의 17.56%가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억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 것입니다. CDC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전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국경 재개방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경계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서 중국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중국 전역에서 검사가 감소했으며 감시 데이터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토에서 어떤 변이가 순환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달 초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자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국 내 대규모 감염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출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달 8일부터 국경을 개방한다고 밝혀 각국이 방역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당국은 유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정부가 30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이탈리아 정부도 27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대만도 중국과 홍콩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도착 시 양성인 사람은 격리해야 합니다. 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필리핀 역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경제공공기관에서 세계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어 2023년을 하루 맞이하는 날부터 긴장을 하셔야겠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이른바 글로벌 빅3 경제권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 C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IMF는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유지 등을 반영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내놓은 직전 전망의 2.9%에서 0.2%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망 하향에도 불구하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 이후 나타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세계 경제 성장을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작년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각국은 중국발 감염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작년에 크게 둔화했다며 2022년 중국 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성장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습니다. IMF는 지난 10월 중국의 2022년 성장률을 3.2%로 낮춰 잡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3.2%로 예상해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내다봤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2023년을 보면 3에서 6개월 동안 코로나19 제한 완화는 중국 전역의 코로나 감염 사례의 산불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인들이 일단 여행을 시작하면 제로 코로나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몇 달간 중국은 어려울 것이며 중국 성장에 대한 영향은 물론 지역과 글로벌 성장에 대한 영향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한 감염 재확산이 13년 중국 및 세계 경제를 강타해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즉, 올해 중국과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IMF는 지난 10월 전망치에서 중국의 2023년 성장률을 4.4%로 예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통상적으로 성장률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과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경제는 가장 보궐력이 있다며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미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세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노동시장 강세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강세로 FED가 기준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 역시 노동시장이 강하면 물가를 낮추려 금리를 더 오래 더욱 긴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기도 나쁘기도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다보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군 당국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 우리 군의 감시 및 정찰, 요격 시스템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며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이후 윤 대통령은 연일 북한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전날 오후에는 대통령 비서실 및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핵을 포함해 비대칭 비정규 전력을 이용한 모든 도발을 100% 방어해낼 수 있는 이지스 방패 같은 것은 없다면서 대신 그러한 비대칭 전력을 사용했을 경우 2배, 3배의 응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도발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1.5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탓입니다. XBB.1.5 변이는 현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가운데 면역 회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존하는 백신 접종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다보나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XBB.1.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BA.2에서 파생된 XBB의 하위 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BA.2는 PCR인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다른 변이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전염력은 다른 변이보다 강했지만 중증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XBB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미국에서는 지난해 가을 처음 발견됐습니다. 여러 하위 변이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우세종으로 치고 올라온 변이가 XBB.1.5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추정에 따르면 XBB.1.5 감염 환자는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주 코로나19 감염자의 40.5%가 이 1.5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이는 그전 주보다 약 20% 늘어난 것입니다. CDC는 XBB.1.5 변이가 뉴잉글랜드, 뉴저지, 뉴욕을 포함하는 북동부 신규 감염자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CDC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부서 책임자인 바바라 마온 박사는 이 변이는 앞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지배적인 변종이 될 것이며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C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XBB.1.5로 진화하기 전 XBB는 이미 이전의 주요 오미크론에 비해 면역 회피가 가장 큰 변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과학자들은 XBB가 그들이 실험한 모든 돌파 감염 항체에 대해 가장 심한 내성 변이로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XBB 하위 변이는 부스터샷의 면역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인 마이클 오스터홀름 박사는 에게도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변이는 바로 XBB일 것이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XBB.1.5 변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미생물학 및 면역학 교수인 존 무어는 로이터 통신에 1월 중순에 감염 사례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이와 관련해 차별화한 다른 증상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마온 박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XBB.1.5가 다른 변이보다 더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이태원 참사 사고와 같은 사고가 인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인도의 한 지역 정치인 유세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압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인도 남동부의 안드라프라데시주 칸두크루에서 열린 텔루구 대3당의 찬드라바보 나이두 전 주총리 유세 행사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나이두 전 주총리의 차량 행렬이 행사 현장에 도착하자 그의 모습을 더 가까이 보려는 인파는 더욱 거세졌으며 이 과정에서 길가의 시멘트 난간이 파손돼 노천 배수로에 빠지는 이들도 발생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 사고로 인해 최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5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 TDP 당원인 3명은 배수로에 빠져 익사했으며 4명은 압사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나이두 전 주총리는 202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을 돌며 유세를 벌이고 있었으며 3일간의 일정으로 이날 칸두크루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현지 일정을 취소하고 등이 실려간 병원을 방문해 유족과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TDP 측도 즉각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00만 루피 한화 약 1,500만 원을 지급과 사망자 자녀에 대한 교육기관 제공을 발표했습니다. 나라 로켓시 TDP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더 나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10월 말에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보행자 전용 현수교에 적정 인원을 대폭 초과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다리가 붕괴되어 약 14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상 다보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민자 내던지기 논란이 미국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 DC를 다시 한번 강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벗이 주지사로 있는 텍사스주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법 이민자들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에 내려놓으면서입니다. 멕시코와 접한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환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혹한의 날씨에 이민자들을 연고도 전혀 없는 도시로 데려와 방치하는 행위 자체가 비인도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에벗 주지사는 영하의 온도였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방정부와 전혀 조율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인 아이들을 길가에 버렸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존중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에벗 주지사가 혹한의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영하 8도의 날씨에 이민자들을 길바닥에 내려놓는 건 범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불법 이민자들을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뉴욕주로 보낼 계획이었지만 미 북동부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엄청난 추위가 몰아닥치자 워싱턴의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으로 갑자기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들 이민자 100여 명 가운데는 반바지 차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불법 이민자 이송 배후에 에벗 주지사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에벗 주지사는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지난 10월에도 1,5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버스편으로 뉴욕시로 보냈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 7,400여 명을 같은 방법으로 수도 워싱턴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유력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불법 이민자를 이송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자신의 관할이 아닌 텍사스주의 불법 이민자 상당수를 비행기에 태워 매사추세츠주 부유층 거주지인 마서스비니어드로 보낸 것입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 잠잠하던 불법 이민자 이송 논란이 에벗 주지사에 의해 재점화돼 공화당 소속 인사가 주지사를 맡은 이른바 공화당의 상징인 레드스테이트로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레드스테이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타이틀 42 폐기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 안건인 타이틀 42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이주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시행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의 시행을 중단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법원이 최근 레드스테이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임시 입국허 가서인 HP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미국 이소리 VOA는 복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각각 다른 나라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HP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이승주 기자입니다.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미 이민국에 입국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주거 공간과 식품 구매 카드, 의료보험 등 미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1년 뒤에는 영주권, 5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 민간단체 관계자는 탈북민 2명이 현지 미국 공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에 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